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토시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책은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인 클레어 키건에 대해 잠깐 알아볼 텐데요. 클레어 키건은 한 세대에 한 명씩만 나오는 작가라는 평단의 찬사를 받는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입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노멀 피플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의 작가 셀리 루니도 아일랜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또 아일랜드야?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인구수가 아주 많은 나라가 아닌데도 역대 노벨 문학상이나 맨 부커상 수상자 혹은 후보자들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마도 문학적인 어떤 재능이 국민들의 유전자에 코딩되어 있는 곳이 아닐까 혼자 생각했습니다. 클레어 키건 역시 이 책으로 2022년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이력이 있습니다. 다른 대표작으로는 맡겨진 소녀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두 권 모두 단편이라기에는 조금 길고 그렇다고 장편이라고 하기에는 짧은 분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두 권을 모두 읽어본 후 클레어 키건의 작품에 대한 저의 느낌은 먼저 일단 문장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시적이다. 그리고 아름답다. 두 번째로 풍경이나 배경을 묘사하는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등장인물의 상황을 은유적이고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직접적으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이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다.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소설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맡겨진 소녀라는 소설은 2022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도 2024년 말에 킬리언 머피 주연의 영화로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책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알아볼게요. 1985년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이 배경인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석탄 배달업을 하는 빌 펄롱이라는 남자입니다. 펄롱은 아내인 아일린 그리고 5명의 딸과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자라지도 않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수녀원에 석탄 배달을 갔다가 그곳에서 막달레나 세탁소에서 착취당하고 고통을 받는 젊은 여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도울지 아니면 모른 척할지 내면의 갈등 속에서 결국 펄롱은 도덕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존재했던 막달레나 세탁소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막달레나 세탁소는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고 아일랜드 정부에서 지원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타락한 여성들을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되었지만 성매매 여성, 혼외 임신을 한 여성, 고아, 학대 피해자, 정신 이상자, 성적으로 방종하다는 평판이 있는 여성, 심지어 외모가 아름다워서 남자들을 타락시킬 위험이 있는 젊은 여성까지 마구잡이로 수용해서 감금하고 학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저는 이런 시설이 있었다는 사실을 유튜브 영화 리뷰 채널에서 막달레나 시스터즈라는 영화의 소개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그 영화가 당시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고 하고 베니스 영화제에서 2002년에 황금사자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제목에서 말하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요? 사소한 것이란 것은 아주 작고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주인공인 펄롱은 수녀원에서 고통받고 있던 여성들을 목격하게 되고 고민을 하지만 펄롱의 아내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고 사소하게 여깁니다. 자신에게 닥친 일도 아니고 타인의, 그것도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여자들의 일이라고 무의식 중에 합리화를 한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사소하게 여긴 그것은 당사자인 그 여성들에게는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아주 큰 문제였어요. 펄롱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사소한 여성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펄롱이 한 일은 수녀원에서 감금되어 있던 한 소녀를 데리고 나오는 일이었는데요. 수녀원에 공식적으로 맞선다거나 싸운다거나 하는 아주 큰 일은 아니더라도 펄롱이 고민 끝에 베푼 그 작은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그 선의가
그 여성에게는 해방이라는 아주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제목에서 말하는 사소함을 생각해 보자면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할 것 없는 똑같은 일상을 지칭한다고도 생각을 했는데요. 주인공인 펄롱은 40이 가까운 나이라고 설정되어 있고 일하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자고 하는 쳇바퀴 돌듯이 굴러가는 너무나 똑같은, 즉 사소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며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저는 펄롱이 중년에 찾아오는 40춘기를 겪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맨날 뭔가를 하고는 있고 피곤하게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갑자기 문득 무서워지는 게 앞으로가 계속 이렇게 똑같을 것 같은 거, 더 이상의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거, 그런 게 사람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잖아요. 그래도 젊을 때는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인생이 바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대하고 앞으로 앞날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미래가 진짜 훤히 보인다. 그냥 바뀌는 거 없이 이렇게 쭉 가겠네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현타가 오게 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박연선 작가님의 드라마 연애시대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호기심, 미래에 대한 희망, 언제부터 장래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게 된 걸까?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고 1년 뒤가 지금과 다르리라는 기대가 없을 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견뎌낼 뿐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책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펄롱은 뭐가 중요한 걸까? 아일린과 딸들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했다.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도 뭔가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때로 이 날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똑같은 일이 날이면 날마다 여름 내내 반복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똑같은 일상,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인생 아무 의미 없다는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는데요. 주인공인 펄롱은 그런 무기력감을 도덕적인 선택, 자신이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남을 위한 선택을 하고 불의에 참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슬로우의 5개의 층위로 나누어져 있는 인간의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 펄롱도 기본적인 생존의 안정, 애정, 소속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치열히 살아왔고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그에 대한 욕구들은 어느 정도 충족된 상황에서 존경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본인의 만족감을 얻은 것은 아닐까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 대가를 치르게 될 테지만 그래도 변변찮은 삶에서 펄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견줄 만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사소함은 작은 친절이나 남을 위한 작은 배려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공인 펄롱은 자신 또한 아주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더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주머니에 잔돈을 털어서 내줄 줄 알고 평소에 신세를 진 사람들에게 장작더미를 선물하며 감사 인사를 할 줄도 알고 부리는 일꾼들에게도 잘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펄롱이 이런 성인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건 미시즈 윌슨의 영향이 아주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펄롱의 엄마는 처녀의 몸으로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펄롱을 임신했는데 손가락질 받고 하마터면 막달레나 세탁소로 끌려갈 수도 있었던 펄롱의 엄마를 미시즈 윌슨이 걷어주고 거처를 제공하기까지 합니다. 펄롱이 독립할 때까지 도움도 주고요. 누군가가 시킨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일도 아니지만 타인을 위해 베푼 어쩌면 작고 어쩌면 큰 그런 선의가 누군가의 삶을 아주 크게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선의를 받은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거고요. 우리도 타인을 위한 작고 사소한 하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그런 친절과 배려를 한번 베풀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 책의 문장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자가 쓴 문장 그대로의 감동도 느껴보고 싶어서 원서로도 한 권 더 책을 사봤는데요. 이 소설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10월에 나무가 노래졌다. 그때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렸고 11월에 바람이 길게 불어와 잎을 뜯어내 나무를 벌거벗겼다. 뉴로스타운 굴뚝에서 흘러나온 연기는 가라앉아 북스런 끈처럼 길게 흘러가다가 부두를 따라 흩어졌고 곧 흑맥주처럼 검은 대로강이 빗물에 몸이 불었다. 사실 책을 펼치고 읽었던 바로 이 첫 문단을 보고 굉장히 아름답기는 하지만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는 잘 안 들어온다. 조금 장황한 장면 묘사구나 하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첫 문단을 클레어 키건은 헐벗다, 벗기다, 가라앉다, 북슬북슬하다, 끈, 불다 등의 단어를 써서 임신하고 물에 뛰어들어 죽은 여자를 암시하고 그런 뉘앙스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번역가분에게 말을 했었대요. 결국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긴 책의 모든 문장들이 이렇게 클레어 키건이 의도한 것이고 버릴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책을 한 번 꼭 읽어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읽을 때는 왜 이런 배경 묘사를 했는지, 이 배경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등을 신경 써가면서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리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